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짝 반등의 기미를 보였던 그 궤적에서 다시 뒤로 훌쩍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이고요. 데드캣 바운스, 뭔가 부동산 시황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보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시황은 이게 그러고 싶지 않아도 미국 금리 앞에 죄다 소환이 되어 있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황의 결정판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어젯밤 10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결과로 나왔고요. 6.4%. 그래프상으로 보자면 소폭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 목표치는 물가지수 2%대죠. 여전히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공세를 펼쳐왔는데 오히려 시장 예상치 6.2%보다 높은 수치 6.4%대를 찍었다는 것. 현재 미국 금리가 5%대로 가고 있는데 물가는 거의 소수점으로 빠지고 있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포인트죠. 여전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다음 달에 빅스텝 0.5%에 준하는 금리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5% 중반까지 갔다가 인하로 돌아설 거라는 예상은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은 관계로 이젠 오히려 인상 쪽에서 굳히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자칫 6%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리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오히려 기준금리가 하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은 머나먼 정글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대로 금리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고요. 한국은행이 지난번 베이비 스텝을 밟고 이후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도 보였었는데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좋은 관계로 과열을 잡기 위한 긴축은 올 하반기까지 가게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인상 쪽으로 굳히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3.5%, 미국 기준금리는 4.75%, 여기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금리 역전으로 인한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 같고요. 다시 2022년 궤적대로 미국의 긴축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미국 CPI 걱정도 걱정이려니와 국내 물가도 좀처럼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결코 만만히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선은 동결일 거고 차선은 계속해서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는 베이비 스텝 궤적을 유지할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 금리를 낮추면서 은행이 조달해야 할 돈의 파이가 줄어들면서 코픽스가 약간 꺾인 상태인데 이게 변동금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기준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은행이 금리 돈잔치로 비판받는 상황이 와도 결국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사리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눈치 보고 살짝 엑셀을 밟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 그만큼 금리 인하가 단발적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죠. 다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주담대 금리가 4% 정도 내려가고 있고 3%대도 머지않았다는 얘기하는데 이거 변동금리라는 게 고무줄인데 얼마든지 매일매일이 다르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집값 하락세는 3월부터 다시 하락 궤적으로 이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헬리우시티가 살짝 반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금리 이기는 장사 없고요. 둔촌중흥피가 3억 가까이 더 붙고 있어요. 연말에 분양권 거래가 어떻게 될지 향후 금리 분위기로는 최악의 경우 마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반기 지나면서 저점이 지하실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특히 무주택자들 그리고 환승을 원하는 1주택자들에게 열리게 될 겁니다. 바짝 긴장하시면서 선택지를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현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까지 해가면서 진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고스란히 경감된 이자율로 부담을 더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건 셀프, 스스로가 해야 하는 거죠. 다시 어느 시점에선 이자 폭풍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자금이라는 기초 체력 항상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가성비적인 접근, 당장의 시세 차익이 아니라 차후의 단지 경쟁력에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되고요. 막연한 관망보다는 적극적인 관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신축 아파트로 진입을 원하신다면 핀셋 청약, 확실하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내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선구안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어제 인천에서 분양했던 더샵 아르테 687명 모집에 26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뜨거울 거라는 예상을 깨고 모든 타입이 미달, 일단 기타 지역으로까지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수원의 센터라고 불리는 매교 쪽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수원 중흥 S클래스,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분양가가 8억에 가까워요. 그래서 소형 평수는 한 자릿수 경쟁률을 찍기도 했는데 84제곱에서 미달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516명 모집에 358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기타 지역까지 넘어가게 됐고요. 아마도 이 두 곳은 무순위 줍줍으로 3월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 제한 없는 청주 복대 자이드스카이 84제곱이 4억대죠. 어제 이틀간의 특공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시국에 상당한 선방을 한 것으로 보이죠. 여기는 1순위까지 지켜봐야 할 곳입니다. 전국 청약이라 이런 경쟁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청약 지형은 호불호가 명확하죠. 그러나 건설사가 부담이 없는 게 이제 3월이면 이렇게 1차 청약에서 미분양이나 물량들을 무한대로 털어낼 수 있는 전국이라는 문이 열리거든요. 웬만한 곳은 거의 잔여 물량 소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분양가가 내려갈 생각을 하나? 다음 주에 나올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국평이 평당 3,410만원, 11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문정 역시도 국평 12억에 가까운 분양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종전에 국평 8억까지도 얘기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렇게 분양가를 높여서 나올 수 있는 건 이후 미분양이 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2월 말부터 전국 청약 다주택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두리 양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해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더욱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고요. 분위기에 떠밀려갈 이유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는 2023년 초도심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번에 11대 1이라는 아주 준수한 특공 경쟁률도 뽑았었죠. 여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어설픈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똑 떨어지는 입지를 가진 곳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조정기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곳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하게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너무 지금의 분위기에 움츠려 있지 마시고 다음의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헬리오시티 둔촌주공도 발칵 뒤집어지는 소식이 어젯밤 10시 30분에 터졌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네요. 얼마나 지금은 타이밍을 잘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하반기에 던지고 나오는 물량들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